합계 출산율이 2026년 이제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두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24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지급을 하는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을 해서 카드 형식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계 출산율 0.7명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아마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악화일로인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를 둘러싸고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나 예측들을 보면 지금 현재 지난해에 그렇다고 합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30만 명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2년 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출생의 폭풍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예측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6년 이제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072년, 즉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할 정도죠.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대중요법이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체의 본능이겠죠. 그런데 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 정말로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잔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또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정책위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은 신혼부부 주거자산의 과감한 지원, 그리고 아이 돌봄을 강화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듬을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두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24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33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입니다. 신혼부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결혼, 출산, 양육을 시리즈로 지원하는 드림 패키지를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결혼, 출산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 결혼,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결혼할 때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차등 감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첫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을 하면 무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전액을 감면토록 하는 공약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공약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 원의 자립 자산을 지원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만 8세부터 17세까지 지급을 하는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을 해서 카드 형식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계는 2,40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이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이에 대한 자립펀드 조성을 지원을 해서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또한 동일 금액, 그러니까 월 10만 원을 부모도 입금토록 해서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또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공약은 아이 돌봄 서비스에 국가 무한 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보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해서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또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본인 부담금은 최대 85%입니다. 또한 민간 돌봄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국가 관리 책임을 강화를 하고 아울러 아이 돌봄 수당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혼 모부 그리고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 특별 바우처 지원을 공약합니다. 마지막 공약으로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를 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는 누구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토록 하는 이렇게 제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 시에 자동 육아휴직 및 성별 근로 공시제를 제도화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단축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토록 합니다. 인구 위기 대응부를 정부 부처로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